안녕하세요, 엔드웨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니커즈 소개입니다. 물론 제가 구매한 상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응모에 당첨된 스니커즈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하나는 원래 콜라보에서 큰 화제를 모은 뉴발란스와 카사블랑카의 두 번째 콜라보 327 상품이며, 다른 하나는 몇 년째 계속해서 많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조단 1 시리즈입니다. 제가 스니커즈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은 떨어질 수 있으니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며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조던 1탄을 당첨되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신사의 가로수길에 있는 조던 서울 매장에서 드로우 당첨 연락이 와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 발매된 에어조던 다크모크 컬러입니다. 이 상품인데요. 조던 1탄은 아무래도 농구화에서 시작한 그런 스니커즈이다 보니 이 패션 스트릿 쪽에서 이제 많이 이용하고 착용하던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믹스매치에 캐주얼하게 코디하면서 이제 연예인분들도 그리고 일반분들도 착용하면서 지금까지 인기가 많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년 전으로 유행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패션 동향을 보았을 때 이제 슈프림이나 이제 에어맥스 등 그런 나이키의 부활이나 혹은 이제 그래픽 티셔츠, 박스티가 주로 보여진 것을 봤을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좋은 회로 이제 스트릿 브랜드의 거장이라 불리는 슈프림과 그런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인 루이비통의 그런 콜라보 라든지 아니면 스트릿 브랜드의 또 다른 스투시,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의 디올과의 그런 콜라보, 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몇십 년이 지나도 역사에 남을 콜라보로 기억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슈프림과 이제 루이비통의 콜라보가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럭셔리계의 상위급인 루이비통과 그런 언더그라운드를 지향하는 슈프림과의 그런 만남은 당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 정도로 모두를 들뜨게 하였는데요. 이 두 브랜드 모두 아는 분은 그렇게 없더라도 어느 한쪽만은 알고 계신 분은 꽤나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패션계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스트릿 열풍이 컸으며 그런 150년간 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한결같이 판매하면서 가격 인하는커녕 이제 가격을 올리기까지 하면서 자신만의 전통과 혁신을 그런 지켜온 럭셔리 브랜드가 인정한 슈프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몇 년간 스트릿의 열풍이 강하게 불어왔던 것이며, 그런 스트릿 열풍에서 점점 이제 믹스매치로 캐주얼의 스트릿 요소를 추가한다든지 혹은 이제 스트릿 요소가 점점 수그러들면서 이제 캐주얼과 이제 만남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최근의 몇 년간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그때 스트릿 패션과는 다르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형성되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슬랙스에 스니커즈를 신는다든지 아예 믹스매치로 점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패션 동향이며,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레스 성향이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스트릿 성향이 강한 이런 조던 1의 스니커즈의 경우 이제 점점 이제 못 신게 되지 않냐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패션이 이제 이어지고 있으며, 패션이라는 것이 1, 2년 만에 갑자기 바뀌거나 이제 작년에 입었던 것이 바로 못 입게 되거나 그런 것처럼 이제 급격하게 변하기보다는 점차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하는 것이 그런 유행이다 보니 아직까지 조던 1을 신어도 이제 믹스매치로 캐주얼하게 착용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품 설명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던 1탄에서 이제 한 번도 이제 오즈 컬러가 나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새로 출시된 많은 컬러들 중에서는 저는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뒤쪽 부분만 이제 조던 1 컬러에서는 조금 드문 이제 모카 컬러를 사용하였고, 또 이제 이 부분만 스웨이드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컬러를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조던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오프화이트 조던 1탄 이후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역대급 조던 1탄인 트래비스 스캇 콜라보 상품을 이제 보급형으로까지 불리면서 이제 그 제품과 유사하게 나오면서 좀 호불호가 갈리게 된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컬러뿐만 아니라 조던 1탄에서조차도 드문 그런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여러가지 면에서 정말 그 트래비스 스캇 조던 1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트래비스 스캇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컬러감도 이제 느낌도 너무 비슷하다 보니 구매를 아마 안 하실 듯 한데요. 없으신 분들은 또 이제 트래비스 스캇 콜라보에 뭔가 밀리는 감이 있어서 그럴 거면 아예 다른 컬러를 구매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영어로 트래비스 스캇 보급형이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컬러감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조던 1탄의 다크 브라운 컬러라고 하면 아무래도 트래비스 스캇 그 콜라보를
떠올리게 될 만큼 아이덴티 컬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존재감도 엄청 커지게 되지 않은 일인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비난하는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보기도 했고, 이제 워낙 요즘 스니커 시장이 한정판과 희귀템 위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 그런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드로우에 줄 세우기 등 많은 변화와 새로운 문화가 생기게 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나이키의 그런 전략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브랜드에서 이제 진행 중이기도 한 그런 마케팅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뉴발란스 317처럼 카사블랑카 콜라보로 이제 특정 모델을 엄청 집중시킨 후에 흔히 말하는 보급형 그런 일반판으로 발매하여서 콜라보를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 일반판은 구매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연스레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게끔, 혹은 이제 같이 구매력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흔히 뇌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번 모델도 그런 방식 중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트래비스카 콜라보 상품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 사거나 아니면 원래 이 모카 컬러를 전부터 가지고 싶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분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단 1탄 하면 아무래도 이 블랙토인 부분이 되겠고요. 올해 큰 이스를 모은 이제 다크 브라운 컬러를 뒤축에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를 적절하게 모아놓은 아주 밸런스 좋은 상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정과 이제 모카 컬러 외에 이제 흰색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옅은 베이지, 이제 흰색보다는 그런 베이지를 사용함으로써 이 브라운과 이게 매치가 잘 되게끔 하는 그런 내추럴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지를 사용함으로써 색 조합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 혀 부분을 보시면 이제 나일론 재질의 예전 조단 1탄 초창기 시절의 그런 느낌을 재현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재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안쪽에 인솔이라고 해서 안쪽에 이게 깔창이라고 하죠. 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나이키 표시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대, 이것도 이제 나이키 조던 상품이다 보니 여기 조던이 이렇게 강하게 박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그렇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 항상 조단 1탄이 발볼에 좁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제 반업은 기본으로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칼발 쪽에 가깝다 보니 이제 정 사이즈로 저는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코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릿 성향이 강한 이제 스니커즈이지만 요즘 이제 점점 그런 스트릿 성향이 조금 수그러들고 있어서 믹스매치로 캐주얼룩에도 요즘 많이 입고 다니시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노 팬츠에 후드티에 그 위에 이제 코트를 입어서 이제 마무리한다든지 해서 캐주얼룩에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좀 차별화하면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뉴발란스와 카사블랑카와 콜라보한 327 모델입니다. 먼저 2018년 최근에 설립된 카사블랑카는 국내에는 다소 낯선 브랜드이지만 브랜드 명에서 알 수 있듯이 모로코의 최대 도시인 휴양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립자인 모로코 출신의 샤라프 타제르 본인도 카사블랑카는 항상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였을 정도로 이제 럭셔리 여행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얻어 브랜드를 전개하는, 패션계에서는 이미 오프화이트 그리고 피갈레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었던 인물이기에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패션 디자이너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계적인 패션 콘테스트인,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루이비통 브랜드가 속한 그룹에서 주최하는 2020 LVMH 프라이즈에서 최종 후보 8인에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 카사블랑카는 이제 뉴발란스와의 협업에서 1970년대 출시된 뉴발란스 러닝화를 완전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327을 탄생시키는데요. 이 상품입니다. 박스가 상당히 강렬하면서 여기 327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제 카사블랑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사블랑카 테니스 클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 스포츠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327 모델 제작에 드라이빙 슈즈가 컨셉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드라이빙 슈즈처럼 아웃솔이 이제 힐컵까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7 이제 흰검 상품이고요. 이게 힐컵 부분이 이제 327 디자인의 가장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신에 이 부분으로 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카사블랑카와는 두 번째 콜라보인데요. 이전 첫 번째 콜라보에서 지난 4월에 오렌지와 그린 강력한 컬러로 선보였으며 각각 테니스 유니폼과 모로코의 오렌지에서 영감을 받은 그린과 오렌지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뉴발란스 하면 보통 그레이가 아이덴티 컬러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 매우 포인트가 되는 색감을 적용하여 상당히 파격적인 콜라보 인상이 강한 그런 인조 가죽으로 프리미엄 라인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뉴발란스와 다른 콜라보 라인업 중 꼼데가르송의 주냐 와타나베와 함께 작업한 제품들에서 비교적 저렴한 라인으로 불리는 오치사를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이제 끌어올려 가죽 소재를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카사블랑카 첫 번째 콜라보와는 이제 소재는 동일한 이제 고급 인조 가죽을 사용하였으나 색감은 다소 차분해진 느낌으로 크게 주목받기보다는 밋밋하다는 평이 많은데요. 대신 첫 번째 콜라보 상품보다는 코디하기는 좋을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컬러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캐주얼 요소가 강해지기 마련인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레이 베이스로 하여서 가죽에 이제 펀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의 회색 부분은 스웨이드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캐주얼 요소도 같이 넣어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엠마크를 이제 기존 일반 라인과 다르게 이제 기본 이제 바디가 있고 그 위에 한 번 더 이제 M 마크를 이제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올려짐으로써 또 입체감도 표현되었다고. 이렇게 검정이 들어가서 모노톤으로 마무리되지만 이제 혀 부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살짝 보이긴 한데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넣어주어서 밋밋함을 덜고자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셋업으로 착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켓 단품으로 해서 캐주얼룩에 믹스매치 하였을 때도 충분히 착용 가능할 색상과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슈레이스는 약간 아이보리, 살짝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튀긴 하는데요. 아이보리 컬러로 전체적인 색감에 잘 배어들듯이 흰색 그리고 회색 아이보리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이 잘 배색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음각 혹은 자수가 들어간 것을 곳곳에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발란스 프리미엄 라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제품 이제 뉴발란스 574 상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꼼데가르송 이제 주냐 와타나베 콜라보 상품인데요. 이것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가죽을 사용하였고 이 부분도 이제 가죽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음각 부분인데요. 이렇게 I라는 이제 와타나베 시그니처 마크인데요. 이것도 이제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이제 고급스러움을 더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안쪽에 음각이 이렇게 뉴발란스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대한 이제 제품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 요소로 이제 들어가게끔 같은 컬러로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인 이제 뒤축에 자수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7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혀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핑크색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탭 부분에 콜라보임을 잘 알려주는 이제 뉴발란스 그리고 카사블랑카 오렌지색과 이제 그린의 컬러감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7이라는 제품이 이제 일반판으로 먼저 나왔다면 이제 주목을 좀 덜 받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 이런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대형 브랜드와의 파격적인 콜라보로 내놓아서 그 제품을 주목하게 한 후 그 다음에 이제 일반판 버전을 출시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가게끔 하는 그런 행보인데요. 거기에 이제 카사블랑카와 콜라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현재의 패션 흐름에서 카사블랑카가 그렇게 주목받는 이유이면서 분명 지금의 트렌드와도 관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쭉 이어온 스트릿 패션 열풍에서 그것이 점점 수그러들면서 이제 드레스 패션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고급스러운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패션이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패션계에서 큰 중심으로 떠오른 발렌시아가 콜렉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2-3년 전에 비해 스트릿 요소가 최근에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점점 차분해지면서 아직까지는 그들의 자유분방한 요소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조금씩 드레스적인 디테일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콜렉션이라고 해서 패션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보지 않으신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사진으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릿계의 패션이 점점 이제 여유롭고 그런 고급스러운 라이프웨어 쪽으로 이제 드레스 패션 쪽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와 잘 맞아떨어지는 전통적인 이탈리안 그리고 프렌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런 실크 소재의
셔츠와 팬츠, 그런 프린팅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티븐 잡스 시절 무난함이 가장 멋스럽다던 놈코어 패션을 넘어서는 지금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사블랑카 외에도 다른 다수의 하이브랜드에서도 보여지는 흐름이다 보니 부정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그런 흐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달 11월 당첨되었던 두 가지 신발을 소개하면서 패션 흐름과 조금 연결지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패션이란 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 입을 옷 그리고 이번 가을 겨울만을 생각하면서 구매하고 알아가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도 생각하면서 가끔은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옷에 흥미를 붙이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